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즉 진단평가를 통하여 진학이나 취업에 있어 자녀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스킬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평가가 어댑티브, 즉 적응형이라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4학년이라고 하면 4학년의 질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레벨에 맞게 낮은 학년 수준이나 높은 학년 수준에 따라 적응되어서 문제가 읽기, 수학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으로 학생들의 성장 목표점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성적표를 통하여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이 능숙이나 능숙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진단평가를 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포부가 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별화된 온라인 레슨으로, 이것은 실제 수업으로 진단평가를 끝내게 되면 바로 읽기와 수학의 레슨이 각 학생의 레벨에 맞게 개별화되어서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평가는 교사가 학생이 읽기와 수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이나 소그룹 활동에서 교사는 이를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유일한 진단평가를 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평가가 아니며 학생들은 개인별로 다른 평가를 치게 됩니다. 이전에 학생이 답한 것을 기반으로 다음 문제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성적이나 성적표를 내거나 등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의 시작은 한 학년 정도의 낮은 수준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4학년인 경우에는 3학년 문제부터 문제가 조금 쉽고, 그래서 맞추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틀리게 되면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부 어려운 문제, 일부는 쉬운 문제, 일부는 레벨에 딱 맞는 문제를 받게 되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맞추면 조금 어려운 문제로, 그리고 더 조금 어려운 문제로 적응하여 문제가 제시되고, 틀리게 되면 쉬운 문제로 적응하여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탁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줍니다. 적응형 평가이므로 다른 시험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우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잘 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왜냐하면 수업에서 배운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적응형 평가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적당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응형 진단평가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챗박스를 이용하시거나 음소거를 해제하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사지선다형의 객관식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러 형식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 여러 개를 다 고르는 객관식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짧은 글을 적는다는 식의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네, 객관식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를 끝내면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가 나타나고 레슨도 생성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학생들은 보고서도 받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학생 보고서로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각기 다른 영역이 표시되고 점수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성장 목표점이 나오고 더 나아간 확장된 성장 목표점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각 영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추천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 학생에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보고서로 학생들과 교사에게 모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부모님도 역시 학생들 지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전에 생각해야 봐야 되는 것으로는 교육국을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로그인을 클레버 통합 계정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나 컴퓨터와 같은 기술 장비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아이레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로그인을 하는 것은 클레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히 접속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평가를 위한 준비를 살펴보면 챗박스에서도 보이지만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학년 말에 치는 시험이나 다음 학년으로 가는데 필요한 시험이나 그런 종류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가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평가를 쳤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4학년이 현재 수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노력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진단평가라고 붙어 있고요.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각 과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요. 교사가 아마 스케줄을 잡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진단평가를 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가정에서 이제 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하고 방해가 최대한 없는 곳에서 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고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치는 평가에게는 하나 연필이나 종이 같은 걸 준비해서 노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평가를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적응형 진단평가로 8월 오늘 평가를 한다면 이 학생이 오늘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되는 것으로 성적표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치기 전에 W로 시작하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도 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이 시험 왜 쳐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이 너가 아는 것은 뭐고 배워야 하는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대신 통과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없고 100점을 맞는 시험도 아니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학생이 왜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쳐야 하죠?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좋은 질문으로 이 평가를 마치고 나면 온라인 레슨이 제공되는데 이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레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시험을 열심히 치지 않으면 레슨이 너무 쉬워져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시험은 어떤 형식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험은 적응형 평가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정답을 맞추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평가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탁구가 이게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나오니까요. 50% 정도 정답과 오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결과를 보고 교사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을 모르면 어떡해요? 라는 아이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런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시행되는 거라 교사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게 되기는 한데요. 부모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풀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워도 괜찮다고 말해 주시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자료로 잠시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iReady Central 사이트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예산 답변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보이는데요. 목표에 대해서 iReady 진단평가의 목표를 잠시 다시 설명하면요. 학년도 말에 치는 주정부 평가를 대체하지도 않고 그리고 배운 내용을 교과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이제 교사나 행정 담당자, 학부모가 학생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가 단지 읽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라든지 수학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단어 부분은 어떤지 수학도 기하학은 잘하는데 대수학 쪽이 약하구나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를 위해서 치는 평가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4학년이 있다고 칠 때 전체 학년 수준이 3학년 정도라고 할 때 읽기 부분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파닉스 같은 경우는 2학년,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2학년 수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독해는 3학년 수준이긴 한데 여전히 몇몇 영역에서는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4학년인데 수학에서도 전체 학년 수준 은 이제 5학년으로 나와서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상생 영역으로 살펴보면 기하학 같은 경우는 4학년 수준이고 대수학이나 측정하는 그런 부분에는 5학년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생의 강점이 무엇이고 더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의 지금 위치를 판단하고 어떻게 읽기와 수학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중을 살펴보면요.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게 되는 대시보드가 저 화면인데요. 읽기나 수학이 나와 있고 그 부분을 클릭하면 읽기나 수학 중에서요.
교사가 하라는 것을 먼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진단평가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선 얘는 이제 수학 진단평가인데요. 이 네 모양을 클릭하면 비디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게 되는 비디오인데요. 이는 평가의 목표,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 비디오를 보게 되고 교사들이 이제 교실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화면이 나오고 클릭을 하게 되면 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어떤 건지, 그리고 몇 문제나 여태 풀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짧은 비디오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라든지 숫자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 시작 전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용할 수 있는 툴이 뭔지 아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타트 테스트라는 부분을 누르면 진단평가가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신데요. 자녀가 1학년이고요. 1학년도 아이레디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디서 접속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네, 1학년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교육부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마 이것은 클레버라는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iReady 아이콘이 있고 그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네, 첫 번째 iReady 진단평가 기간은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교육부의 크리스틴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3주 동안 열려 있고 9월 4일 날 이게 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사들이 언제 평가를 치게 되는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Ready 사이트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 사이트를 찾는 방법요. 너무 빨라서 못 보셨다고 하는데 이 화면이 이제 학생의 아이레디 화면에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학생은 클레버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아이레디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화면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 진단평가 페이지가 나오고 교사가 어떤 과목을 치면 되는지 알려줄 거고요. 아마 교사가 어떤 과목을 치면 되는지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과목을 클릭하면 되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넘어가기 전에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평가에서 답을 하고 나면 이전 문제로 못 돌아가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마 20분에서 30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텐데요. 평가를 치다가 정지하면 그 부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답을 클릭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공하는 답에 따라서 문제가 선택되는 적응형 평가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훅 풀고 지나갔거나 하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와 관련해서는요, 교사는 다양한 모니터링하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는요, 시험 치는 기술을 보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종이를 이용해서 노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 시험인 만큼 다 암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이에 쓰는 방법이 좋다고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중간에 휴식을 취해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멈춰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자동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지하고 일어나서 몸을 조금 움직이고 간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다시 쳐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데이터를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온라인 레슨과 교사의 지도를 위해서는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모르겠다고 해도 종이에 한번 적어보아 아니면 문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봐 하면서 제안을 해 주실 수는 있는데 절대로 부모님께서 문제 풀이를 도와주시진 않으셔야 됩니다. 자, 평가 후에는요. 아까 잠시 언급드렸듯이 개별화된 아이레디 레슨이 진행됩니다. 좋은 점은요. 이 모든 레슨들이 실제 수업처럼 이루어지면서 게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연습을 하거나 게임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분수를 배운다고 하면 관련 수업이 제공되고 연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대부분 끝에는 퀴즈가 제공되어서 핵심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업들은 진단평가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 문제풀이를 부모님이 도와주신 경우에는 레슨이 너무 어려워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재미있고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에 맞는 레벨의 레슨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 온라인 레슨은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진행되는데요. 유치원에서는 문자를 인식하는 것부터요. 3학년 같은 경우는 단어, 그리고 나서 7학년으로 점점 난이도 있게 진행이 되고요. 수학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역별로, 학년별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년 표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그라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이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가정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로그인하면 유치원에서 2학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대시보드의 예시가 저렇고요. 평가를 치게 되면 바로 레슨이 주어져서 따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레슨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왼쪽에는 교사가 부과한 과제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My Pass라고 적혀 있는 진단 평가를 기반으로 한 레슨이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로스 리딩도 있고 넥스트 레슨이라고 해서 학생마다 다르게 개별화되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패밀리 센터가 있는데요. 아이레디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교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을 눌러서 패밀리 센터의 자료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으로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교사가 과제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데드라인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데 마이패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이 하나를 다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시보도가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 과목의 기대 목표치가 있고 예를 들면요. 일주일에 30분 정도가 목표라고 하면요. 학생 대시보도를 보면 이미 벌써 30분을 다 한 거를 보고 칭찬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읽기는 했는지 그리고 어떤지를 대시보드를 확인하고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스터프라는 페이지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캐릭터를 정할 수도 있고 공부 같이 하는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캐릭터로요. 그리고 예시로 나오는 이 학생은 400개의 골드 코인을 상으로 받은 것인데요. 이는 이제 레슨을 다 하고 패스를 하면 골드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캐릭터도 찾고 정하고 코인도 받고 하는 페이지고요. 자, 이 페이지는 3학년에서 8학년에 제공되는 비슷한 형식의 대시보드고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고학년이니만큼 조금 더 복잡하고 교사 과제도 좀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오른쪽 마이 패스에는 Next Lesson, Close Reading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수학일 수도 있고요. 읽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고 모니터를 할 수 있고요. 마이 스타프도 있는데요. 대신 여기는 이제 캐릭터 대신 고학년은 이제 배경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 코인은 어린 학년들과 같은 형식으로 모을 수 있고 그걸 게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패스했는지 못했는지, 패스를 했으면 어떤 형식으로 패스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의 점수도 나오고요. 좋은 레슨이라고 코멘트 해주셨는데 부모님께서요. 감사드리고요. 네,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레슨이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온라인 개별 레슨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라면 항상 어쨌든 문의사항은 교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레드에서 관련 연락을 받게 되면 저희 쪽에서도 관련 문제를 알아보게 됩니다. 다른 질문으로요. 아까 일주일에 30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요. 교사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까 보신 내용은 하나의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어떤 규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부모님께서 또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30분이라고 해도 15분씩 하고 두 번 하게 돼도 되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학습한 만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원을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문의하시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메일 하셔도 좋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ireadycentral.com 이라고 부르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를 방문하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ireadycentral.com에 들어가시면 아마 교육부가 또 링크로 제공할 텐데요. 이 내용을요.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평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가시면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운로드를 스페인어로도 하실 수 있고 영어로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오늘 내용과 같이 이제 체크리스트도 있고 팁도 있고 보실 수 있는 비디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는 오늘 했던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Family Section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Family Section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대시보드 위에 있는 Family Center에서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스페인어로, 영어로도 비디오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부모님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밀리 가이드 섹션으로 가시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고요. 영어로, 스페인어로도 제공되고요.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비디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단평가라는 것은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성격의 평가이고요. 이는 iReady가 개별화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읽기 수학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평가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는 있으나 문제 푸는 것은 도와주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는 정확한 데이터나 레슨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단평가는 어떻고 진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 관련된 정보는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라든지 iReady Family Center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웹사이트를 이용하셔서요. 아니면 학생의 대시보스에 있는 것들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술 지원에 대한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챗박스에 질문이 많이 오고 가는데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적응형 진단 평가인데요. 근데 이 진단형 평가에 미니멈이나 맥시멈의 어떤 문제수가 있나요? 라는 건데요. 아마 범위는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각 영역에서 아마 15에서 19 정도. 어쨌든 이 관련 정보를 교육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싶어서요. 그래서 알아보고 해당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저는 교육부에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학생의 학습에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항상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데요. 항상 컴퓨터 앞에 있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15분 정도 이렇게 공부를 더 하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을 교육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박스에 제 이메일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확인하시고,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해 주십시오. 레슨에 대한 질문인데요. 레슨은 각 과목 영역별로 진도가 나가게 되고요. 같은 레슨을 하지 않게 되고요. 항상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에 맞게끔 그 진도에 맞게 레슨이 제공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영어 학습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지원이 주어지는지, 혹시 혜택 같은 게 있는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인데요. 진단평가의 경우에는요, 영어 학습자 내지는 심지어 영어 학습자가 아니더라도 읽기 같은 걸 힘들어 한다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수학을 살펴보면요. 수학을 힘들어 한다고 할 때, 진단평가 거기 보시면 스피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를 소리내서 읽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읽기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는 여전 같은 스피커 버튼이 있어서 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학년 이상은 이제 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은 없고요. 어쨌든 리딩을 어려워하게 되면요.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진단평가에 나오게 되고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온라인 레슨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닉스나 어휘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한 레슨이 제공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는 해도 읽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리내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평가를 치기 좋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새로운 학생, 다시 온 학생,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 그 해당 언어로 지원이 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진아 선생님께서 아마 교육교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셋업과 관련된 이렇게 교육부와의 논의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이메일로 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